조선 왕조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리더십을 펼쳤다. 그중엔 리더 자질이 뛰어난 왕도 있었고 자질이 부족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왕도 있었다. 왕은 한 나라의 리더였기에 왕조 사회에서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다. 8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조선 왕들의 리더십에서 배워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위민의 리더 세종과 군림형 리더 연산군을 통해 살펴보자. 1. 위민의 리더 세종. 조선의 왕 중 최고의 리더십을 펼친 세종은 태종이 왕세자로 세운 지 3개월여 만에 왕의 자리를 물려줄 만큼 출중한 자질을 보였다. 세종은 젊은 나이인 22살에 왕이 되었는데 오랜 가뭄으로 농토의 절반이 황무지가 되고 백성의 3분의 1이 유랑민이 된 시기였다. 이런 난국에 훌륭한 리더십을 펼쳐 조선을 일본과 여진 등 주변 나라의 조공을 받는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 당시 노비는 말과 소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다. 노비에게 벌을 주든 죽이든 주인 마음대로였다. 하지만 세종에게는 노비 역시 하늘이 낸 백성이었다. 세종은 노비가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반드시 재판을 3번 거쳐야 하는 삼복법을 만들었다. 이후 아무리 주인이라도 노비를 학대하거나 근거 없이 벌을 내리면 처벌을 받았다. 또한 노비의 출산 휴가를 7일에서 100일로 늘렸고 노비의 남편에게도 육아를 돕도록 30일의 육아 휴가를 주었다. 회의 시 발언은 문제 삼지 않는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임금이 싫어해도 주장을 관철하고 임금이 좋아해도 반대하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세종 치세에는 직언하는 신하들이 많았다. 그중 고약해라는 이름의 신하가 압권이었다. 사사건건 바른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세종의 말을 중간에 끊고 뛰쳐나가기도 했다. 오죽하면 세종이 난제를 만나면 이런 고약해 같은 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것이 훗날 고약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다. 하지만 세종은 회의 시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았고 신하들의 말을 경청한 후 맞장구 쳐주었다. 이것이 바로 수평적 의사소통이다. 리더가 비밀리에 진행해야 할 일도 있다. 세종이 아무리 개혁적인 왕명을 내려도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 정보가 사대부 안에서만 맴돌았다. 세종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고 결심했고 극비리에 훈민정음을 완성했다. 훈민정음을 발표하자 예상대로 신하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어찌 이런 야비한 문자를 만드셨나이까?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글은 백성과 정보를 소통하는 도구가 되었고 사대부와 백성 간 정보의 비대칭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한글 창제 과정에서 보여주듯 리더가 비공개로 추진해야 할 일도 있다. 매사를 공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한 위임은 확실하게 하되 그 한계는 명확히 하고 월권하면 단호히 제지하는 것. 이것이 리더가 짊어져야 할 고독의 몫이다. 2. 군림형 리더 연산군. 연산군은 조선 왕 중 가장 포악한 왕이었다. 연산군 13년 통치와 함께 조선은 내리막길을 걷는다. 그에게서 리더가 버려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다. 나쁜 리더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어느 날 성종이 어린 연산군을 데리고 뜰을 거니는데 사슴이 나타나 연산군의 손등을 핥았다.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사슴의 배를 걷어찼다. 그 모습을 본 성종은 연산군을 엄히 꾸짖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함부로 대하느냐? 그런가 하면 연산군의 스승 중 조자선은 엄격했고 다른 스승 허침은 연산군이 하자는 대로 따랐다. 조자선은 연산군의 눈엣 가시였다. 훗날 왕이 된 연산군은 사슴을 활로 쏘아 죽이고 조자서도 제거했다. 왕이 되자 포악한 기질을 거침없이 드러낸 것이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리더는 직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 업무의 경중이 리더의 기분에 따라 뒤바뀌기 때문이다. 현명하지 못한 리더는 세력을 이용할 줄 모른다. 연산군의 포악한 기질이 더 노골화된 것은 즉위 4년차 훈구파의 계략에 말려들면서부터다. 당시 조정은 훈구파와 살인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훈구파가 살인파를 소탕하려 기회를 노리던 중 40년 전 살인파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발견한다.
훈구파는 조이제문을 불온문서로 몰아갔다. 그렇잖아도 살인파가 성군이 되라고 강요하는 통에 스트레스를 받던 연산군은 이를 계기로 살인파를 숙청했는데 이것이 무오사화다. 훈구파가 세력을 잡은 후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한다. 정권을 독점하고자 한 이들이 모략을 꾸며 패비윤씨 사건을 연산군에게 발설한 것이다. 패비윤씨 사건은 연산군의 생모 윤씨가 폐위되어 죽임을 당한 사건으로 연산군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진 일이었다. 진상을 알게 된 연산군은 당시 사건에 관련된 훈구파를 숙청했고 이것이 훈구파마저 버림받은 갑자사화다. 리더는 세력관계를 잘 형성해야 한다. 양 세력의 손을 번갈아 들어주며 경쟁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연산군에게는 거시적 안목이 없었다. 무오사화로 살림 세력을 제거하고 갑자사화로 훈구 세력마저 제거하며 고립을 자초했다. 결국 왕실에서 반란이 일어나 연산군은 폐위되었다. 만약 연산군이 두 세력을 적절히 이용했거나 한 세력이라도 우군으로 삼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역사는 현재를 이해하는 거울이다. 지금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 고민하고 있다면 조선의 왕들에게 그 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조선의 왕들에게 배우는 성공하는 리더의 인사이트. 조선 왕조실록 500년 리더십.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